반갑습니다. 오늘 병원에 계시다가 건강을 회복하셔서 나오신 교도님들이 몇 분 계셔서 아주 정말 더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제 원기 110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다들 아프지 마시고 또 감기도 조심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잘 마무리하시길 염원드리겠습니다. 달력이 한 장 남았습니다. 그죠? 예, 한 장하고도 이제 며칠이 안 남았습니다. 예,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제가 이리교당에 부임을 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1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한 해를 점검하고 되돌아보고 결산하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네. 아쉽다. 그런 생각들 많이 드시죠? 예, 아마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더 아쉽고 더 이 시간을 이제 어떻게 보낼까 고민도 하시면서 그렇게 보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맘때가 되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든지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라든지 모두 다 한 해를 결산하면서 한 해의 실적을 결산하면서 나에게 이익은 얼마나 있었고 손실은 얼마 있었나라고 다들 점검을 하실 겁니다. 대종사님께서 교단품 39장에 연도 말에 당년도 결산과 예산을 정확히 하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영과 육 두 방면에 결함됨이 없도록 노력하자라고 부촉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연말을 맞이하고 한 해를 이제 2주 남겨놓고 있는 이때 우리 교도님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나의 소득은 뭐고 나의 손실은 뭔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은 항상 그렇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습니까?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정말 뭐든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뭐든지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하기만 하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아이고 이게 아쉬웠네. 이걸 좀 더 잘해볼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죠. 예. 그런 것처럼 항상 끝이 좋아야 끝을 마무리를 잘해야 이게 이제 완성품이 되는 거죠. 예. 완성품이 되는 것처럼 미진했던 부분은 미진한 대로 결말을 내고 잘했던 거는 잘했던 대로 결말을 이 끝을 맺어야 내년에 더 알차게 꾸려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앞에 장면들도 중간중간 좋은 장면들이 있지만 끝장면 저는 끝장면이 참 좋으면 이 영화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또 우리가 어디 가서 공사를 한 집을 가도 이 마감을 정확하게 이쁘게 잘한 제품은 물건을 사더라도 마감이 깔끔하게 잘 돼 있는 제품은 좋다. 이 제품 이쁘네라는 생각을 하는데 마감이 제대로 안 되고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뭔가가 어설픈 제품들은 보면 이 제품은 별로야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원기 110년을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이 달려온 이 시점에 한번 크게 매듭을 짓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혹시 MBTI라는 검사가 있는 거 들어보셨죠?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직 못 해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그 검사를 하면서 나에게는 이게 맞아. 이거 나에게 이런 면이 있었나? 라고 또 몰랐던 면도 알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우리 자신 스스로를 챙기고 체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게 바로 이 신분 검사죠. 예, 대종사님께서 친히 신분 검사법을 주셨습니다. 원기 12년 2월에 대종사님께서 제정 발표하신 것으로 자기가 자기를 성현 만드는 법이고
자기 검사로 인류를 검사하는 법으로 원불교만의 독특한 평가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분검사 다 가지고 계시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맨 첫 번째 보시면, 앞쪽을 보시면 신분검사 점검표 1일 실시로 자기검사, 자기검사로 인류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신분검사는 자기가 자기를 성현 만드는 법이며 공부인이 12선악을 알며 마음의 주착한 바와 행동의 본말을 알아 수양연구 취사력을 얻기 위한 자기 점검법이며 공부를 하기 전과 공부를 한 후 또는 공부를 시작한 후 지난 해와 올해를 대조하여 변화가 된 점을 알기 위함이며 당연 등급의 점수는 올라갈수록 2가 되고 내려갈수록 해가 되며 부당 등급의 점수는 올라갈수록 해가 되고 내려갈수록 2가 되며 수지 대조에 대가 많으면 영생의 복락, 저축이 되고 차가 많으면 영생의 빚, 채무가 된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성현 만드는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평가를 해서 자기가 성현을 만들어가는 게 이 신분 검사입니다. 원불교 교법은 관념적이지가 않죠. 구체적이고 사실적입니다. 세활 종교라고 한다는 것은 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그리고 진리적이어야 한다는 말씀, 그 말씀이 이 신분 검사를 통해서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릴 때 교단에 와서 신분 검사를 하고 마음의 대안정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이 교단에 와서 내가 이 신분 검사를 하고 마음에 대안정을 얻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대로만 하면, 이 법대로만 하면, 이 가르침대로만 하면 대인격을 형성할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연말에 신분검사를 해 보셨습니다. 신분검사는 법위와도 관련성이 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면밀히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이죠. 신분검사 2페이지를 보면, 자, 2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가지고 계신 신분검사 2쪽과 3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당연 등급과 부당 등급과 수지 대조,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보고 계시죠? 예. 당연 등급과 부당 등급과 수지 대조,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당연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복락의 씨앗이라고 되어 있죠. 나의 인격이 부처님에게로 얼마나 다가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당연 등급의 내용을 보면 무상, 인내, 청렴, 진실, 은학양선, 전일, 자비 등은 맑은 마음을 기르는 덕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혜, 학문, 신의, 서원, 신심, 기능, 주밀, 수시, 변혁은 밝은 마음을 기르는 덕목이다. 공심, 겸양, 통제, 효성, 보시, 원만, 활동, 심사, 결단은 바른 마음을 기르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아울러 말하면 사막이죠. 네, 사막입니다. 이 당연 등급은 총 23가지 항목입니다. 네, 23가지인데 이 중에서 만점이 몇 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470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혹시 우리 교도님들 작년에 내가 신분 검사를 했는데 몇 점을 맞았더라?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만점을 받았던 분 계실까요? 없어요. 예. 우리는 만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예. 만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만점은 아마 부처님과 대종사님께서 받는 점수가 아닌가.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만점을 향해서 대종사님과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내가 정말 얼마나 부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내가 부처가 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한 해 쌓이고 두 해 쌓이고 세 해 쌓여서 정말 언젠가는 만점을 받아서 내가 수능에서 만점 받는 것보다 더 기쁘고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신분검사의 당연 등급에 모두가 만점을 받으실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드리겠습니다. 당연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당연한 거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신심, 서원, 공심, 겸양, 통제, 무상, 인내, 신의, 전일, 지혜, 청렴, 학문, 기능, 효성, 진실, 은학양선, 심사결단, 주밀, 수시변역, 보시, 활동, 자비, 원만.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해야 되는 항목들입니다. 이 당연히 해야 되는 항목들을 대종사님께서 23가지를 딱 꼬집어서 우리들이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할 때가 많죠. 왜? 왜 그렇다고 하셨나요? 왜 그렇다고 하셨을까요? 대종사님께서 작업치사의 목적에 보면 이를 당하여 시위를 몰라서 실행이 없거나 설사 시비는 안다 할지라도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철석같이 굳은 습관에 끌리거나 하여 악은 버리고 선을 취하는 실행이 없는 까닭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의여든 기어이 취하고 불의라면은 기어이 버리는 실행 공부를 하라고 거듭 부촉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당연 등급, 복락의 씨앗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이 왜 그렇다? 왜 그렇다?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철석같이 굳은 습관에 끌리거나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실행이 없는 까닭이다 라고 3가지를 딱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철석같이 굳은 습관에 끌리거나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하는 행동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자, 맞는 걸 알아요. 맞는 걸 아는데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고 있어요? 예? 왜 못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도님들? 못하고 계시는 건가요?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못하고 계신가요? 안 하고 계신가요? 네, 못하고 계신 분은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주시고요. 안 하고 계신 분도 다시 한번 마음을 챙기셔서 지금 내가 못하는가, 내가 안 하는가, 예, 그것도 지금 이 신분 검사를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못하는 거면은 할 수 있도록, 안 하는 거면은 해보도록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 당연 등급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요거 하다가 신심이나 서원, 공심, 겸양, 통제, 무상, 인내, 신의, 전일, 지혜, 청렴, 학문, 기능, 효성, 진실, 은왕양선, 심사결단, 주밀, 수시변역, 보시, 활동, 자비, 원만. 단어만 본다고 하면은 정말 참 쉽죠. 예. 참 쉬운데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숫자로 점검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쉬운 단어야 나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아니라 좀 더 주밀하게 신심도 진리, 스승, 법, 회상 이렇게 4가지로 나눠주셨잖아요. 그죠? 내가 스승님에만 신을 바치고 있는가? 진리에만 신을 바치고 있는가? 조목 4조목으로 나눠주셨습니다. 학문도 과학 학문만 내가 배우기를 노력하고 있는가? 도학만 열심히 하고 있는가? 우리 대종사님은 도학과 과학이 병진하도록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이 과학이 발달한 이 문명 시대에서 휴대폰만 열심히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휴대폰 보는 시간을 조금 줄이면서 내 본래의 이 자성을 찾아가기 위한 공부를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가? 어디에 내가 더 치중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과학과 도학을 병용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조절을 해서 병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점수를 매기면서 나를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범하는 게 원만 쪽에 조금 더 이렇게 점수가 낮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를 돌아봤을 때 이 원만에서 저는 원근 친소 참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보면은 원근 친소에 참 많이 끌리더라고요. 나를 이쁘다고 해주는 사람한테 마음이 한 번 더 가고 나를 믿다고 하는 사람은 안 쳐다보게 되고 마음이 갔다가도 걷어들이게 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저를 돌아봤을 때 원근 친소에 내가 아직도 이렇게 중도를 잡지 못하고 조금 거기에 많이 마음을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기에 또 점검을 하면서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 혹시 떡 하나 더 주는 자녀가 더 이쁘고 떡 하나 더 안 주는 자녀가 밉고 그러진 않으시죠? 예. 자녀는 이 자녀든 저 자녀든 다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안 이쁜 자녀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 마음을 누구에게나 가질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심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심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네. 이리교당의 주인은 누구? 이리교당의 주인은 누구시죠? 이쪽만 이리교당의 주인만 사시나 봐요. 저 성가대랑 이 남자분들은 아니신가 봐요. 이리교당의 주인은 누구시죠? 네, 그러시죠. 이 공심, 주인의 신법을 가지고 있으면 공심은 저절로 생겨나게 됩니다. 자, 내 물건, 내 옷, 내 자녀, 내 집, 그런 마음이 드실 때 그 집, 그 자녀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쓸고 닦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키우시죠. 예. 이 이류교당이 내 것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 마음이 생기면 이 공심은 부분 전체 모두 만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류교당의 주인은 누구다? 주인이 안 계시네요. 이류교당의 주인은 누구시다? 네, 모두 대답 안 하셨지만 다 주인이라고 하셨던
했던 소리가 저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부당 등급입니다. 3쪽에 있습니다. 3쪽에 있는 부당 등급, 재고의 씨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얼마나 죄업을 닦아내야 하는지를 평가해보는 점검입니다. 부당 등급은 각자의 마음 안에 있는 재고의 씨앗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30계문에 허위와 편심과 아상이 포함돼서 33개가 점검할수록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은 총 만점이 몇 점입니까? 만점은 0점이죠. 네. 부당 등급은 뭐라고 했습니까? 점수가 올라갈수록 해고, 점수가 낮을수록 이다 라고 했잖아요. 330점 받고 계세요? 아니, 우리 교도님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만점이 몇 점이라고요? 빵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예. 330점, 부당 등급은 330점 아닙니다. 예. 당연 등급은 470점, 만점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이 부당 등급은 점수가 330점이지만 낮을수록 내가 복을 짓고 살고 있구나. 아,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라고 내 스스로 칭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산 상사님께서 죄업으로부터의 자유, 이 저서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거의 습관으로 더럽혀진 마음의 때를 씻어내는 것, 그리고 과거에 지어놓은 죄업의 대가를 최대한으로 줄여받으며 행복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방법밖에 그 길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이 부당 등급은 내가 범했을 때, 내가 또 이 범했구나 참회로서 그것을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마음을 챙겨야 하는 겁니다. 참회문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예, 참회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그렇죠. 사참이와 이참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참회의 방법은 사참과 이참이 있습니다. 네, 이참이라 함은 원래 재성이 공한 자리를 깨쳐 모든 번뇌 망상을 제거하며, 사참은 성심으로 진리 전에 죄가를 뉘우치며 날로 모든 선을 행함을 이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 부당 등급에 내가 점수가 우리 교도님들은 아마 100점 이하 아니면 50점 이하가 대다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0점이 되는 그날까지 부단하게 정진하고 또 노력하는 교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지대조죠. 예, 빈부결산입니다. 이 빈부결산은 내가 해수를 많이 했는지 해시를 많이 했는지 점검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이 베풀어도 좋은 거고, 많이 받았으면 또 그 받은 만큼 돌려줄 수 있는 그것이 생겼기 때문에 또 이 대조를 하면서 앞쪽에 이렇게 했죠. 대가 많으면, 내가 준 것이 많으면 영생의 복락에 저축이 되는 것이고, 차가 많으면 영생의 빚, 채무가 많아진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교도님들, 가계부 쓰시는 교도님들도 많이 계시죠? 예. 그러면은, 이번 달에는 이것으로 내가 좀 많이 지출했네? 오늘은 이번 달에 좀 내가 알뜰하게 살았네? 하면서 수지대조를 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 보이지 않는 저 허공에 저축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수지대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알고 살아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예. 영생의 복락,
영생을 복락을 장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분검사이다 입니다. 그래서 신분검사는 당연 등급을 통해서 내 마음에 얼마나 복락이 쌓여가고 있는지를 평가해 보는 거고요. 둘째는 내 마음에 얼마나 죄업을 닦아내야 하는지. 네. 죄업을 지었으면 그것을 닦아서 청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죄업을 지었네? 라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청소할 수 있는 밑거름을 장만하는 겁니다. 부당 등급은 각자의 마음 안에 있는 죄고의 씨앗을 발견하는 거죠. 셋째, 해시, 해수를 파악하여 복과 빚을 대조하여 영생을 이번 생만 아니라 영생을 예산 있게 살도록 하자입니다. 네 번째는 내 마음이 얼마나 부처되는 기질로 변화되었는지를 평가해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종경 인과품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급기에 있는 사람과 간급기에 있는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시면서 진급기에 있는 사람은 그 심성이 온유 선량하여 여러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대하는 사람마다 잘 화하며 늘 하심을 주장하여 남을 높이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특히 진리를 믿고 수행에 노력하며 남 잘 되는 것을 좋아하며 무슨 방면으로든지 약한 이를 북돋아 주는 것이요. 간급기에 있는 사람은 그와 반대로 그 심성이 사나워서 여러 사람에게 일을 주지 못하고 대하는 사람마다 잘 충돌하며 자만심이 강하여 남 멸시하기를 좋아하고 배우기를 싫어하며 특히 인과의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수행이 없으며 남 잘 되는 것을 못 보아서 무슨 방면으로든지 자기보다 나은 일을 깎아내리려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나는 지금 진급기에 살고 있나 간급기에 살고 있나 한번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은담에 자기를 반성하는 사람은 닥치는 일마다 모두 약석, 즐거울락, 약석이 되고 남을 탓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마다 모두 창과 칼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편은 숱한 선의 길을 열고 한편은 온갖 악의 근원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서로의 다름이 하늘과 땅 사이 같다라고 책은담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남에게 평가받는 것은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죠. 그죠? 좋은 소리를 많이 해주면 좋지만, 너 이런 거 못하더라. 너 이렇게. 그게 충고를 잘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예. 그랬는데, 그래도 왠지 모르게 남에게 이렇게 충고나 잔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쁜 거는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신분 검사는 그래서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 자, 내가 나를 면밀히 살펴서 진급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신분 검사이다. 남이 해주는 평가, 남이 해주는 말,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 방법, 그 길이 바로 이 신분 검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한 해를 보내는 12월 셋째 주를 맞이하면서 스스로 점검해보는 신분 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종사님의 간곡한 부촉을 말씀을 함께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신분 검사는 자기 스스로 내적 성장 과정을 평가하는 겁니다.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스스로 떳떳할 때, 내가 내 스스로 행복할 때, 그때가 정말 어느 누구보다 더 기쁘고 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 당연 등급은 만점을 받고 부당 등급은 빵점을 받으면서 내가 해수와 해시 이 수지 대조로서 이 한 해를 알차게 결실을 하고 내년 계획을 힘차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남아있는 원기 110년 12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